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제 36강인데요. 자, 오늘은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5년 12월에 원안 국회에서 가결돼 가지고 새롭게 제정된 내용이 있죠. 자, 이 법률은 여러분 지난 2013년 5월에 이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었죠. 남양유업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남양유업에서 밀어내기 사건, 그리고 떡값 요구, 그리고 공갈 협박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대리점들에게 그런 사회적으로 행포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으로 만들어진 법이 바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그런 거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대표 발의한 게 2013년 5월 21일 날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요. 그 2일 5월 23일 날 정의당 경기도 고양시 정의당 소속에 있는 심상정 의원이 또 대표 발의하셨고요. 2013년 6월 5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의 이현주 의원께서도 대표 발의하셨고요. 그리고 2013년 6월 12일 날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전주의 이상직 의원께서 즉 네 분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013년 5월 6월에 이런 네 분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지난 2015년 12월 3일 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표일자는 언제냐? 공포일자는 12월 22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일자가 근데 이 법을 만들 때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시행한다 하니까 시행은 2016년 12월 23일이 시행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시행은 올해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그런 제정 목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본사죠, 본사. 근데 이때 이 본사는 중소기업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이제 주로 중소기업 이상이니까 소위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본사와 소위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간에 그러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 본사들이 대리점들을 횡포하고 갑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본사와 대리점 간의 그런 거래를,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제 첫 번째는 공정한 거래 질서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목적이다. 거래 질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더불어 공급업자와 이제 본사가 공급업자가 되겠죠. 공급업자와 소위 대리점 간에 소위 대등한 지위가 대등하다. 대등한 지위의 입장에서 말이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그러니까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대등한 그런 지위 입장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 균형 있게 발전해서 결과적으로 더불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자.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뭐 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 3조는 이러한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안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은 제외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조에는 이런 것들이 신설됐어요. 공급업자, 이 공급업자는 공급업자에게 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계약을 작성했을 때 그러한 계약서 보관 의무를 본 공급업자에게 부여했다는 것, 뭐 이런 게 되겠고요. 중요한 거 몇 가지 법률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조를 보시게 되면 6조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구입 강제 행위의 금지입니다. 구입 강제. 그러니까 그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구입 강제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7조는 뭐냐면 경제상 이익 제공입니다.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 강요 행위의 금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조, 7조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업자가 본사가 되겠죠. 자신의 거래상 취의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대리점이 본점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강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6조와 7조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8조를 소개합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8조는 판매 목적 강제 행위 금지입니다. 다 행위 금지죠. 행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이러한 행위는 금지하겠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9조를 보시게 되면 9조는 불이익 제공 행위의 금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8조 9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요. 요약을 해보게 되면 10조까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0조. 10조는 경영활동 간섭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경영활동을 간섭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8조, 9조, 10조를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거나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는 다 금지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8조, 9조, 10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부 다 뭡니까? 행위금지입니다. 행위금지. 자, 그 다음에 11조는 뭐냐? 11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하겠어요? 11조는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입니다. 주문 내역의 확인 요청. 확인 요청 또는 회피 금지. 그러니까 대리점이 말이죠. 본사에게 주문한 내역을 좀 확인을 요청하자. 그러면 본사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대리점이 주문 내역을 확인 요청하게 되면 반드시 확인 요청에 대한 그러한 확인을 해줘야 되지. 그런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조는 보복 조치의 금지입니다. 보복 조치. 그러니까 대리점이 말이죠. 무슨 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다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공급업자가 대리점을 보복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 12조를 한번 요약을 해보게 되면 공급업자는 대리점 후 주문 내용에 정당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리점에게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쟁 조정 신청 등 이유로 거래의 정지, 물량의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결과적으로 6조부터 12조까지 나오는 내용을 공급업자가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도에 그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내용들이 지난 2015년 12월에 원안 가결되어서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시행이 2016년 12월 23일, 앞으로 좀 기간이 한 거의 많이 남았죠, 기간이. 그러나 시행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경제특강 36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